자, 우리가 단발에서 생각하는 디자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층에서 이런 층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를 주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층을 낸다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사실 길이는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길이는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층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무겁다, 달라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층을 내는 그 순간 뭐예요? 바뀌죠? 길이는 똑같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길이는 똑같은데 층을 내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죠. 어떻게 해요? 무겁다, 가볍다로.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건 뭐예요? 볼륨 업, 볼륨 다운이에요. 다시 무겁다는 건 뭐예요? 볼륨 업, 볼륨 다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다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하는 기준 자체를 층을 내는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전체적인 큰 틀의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작은 틀에서 섬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을 우리가 다이아고널, 호리탈, 버티컬, 커트의 방법에 의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드는데, 이 다이아고널과 버티컬과 호리존탈, 이 개념 자체는 뭐냐면, 이 개념 자체는 자세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엘리베이션이라는 개념을 자체를 지으면, 뭐 리프트라고도 똑같아요. 리프트 똑같은 말이에요. 엘리베이션이나 리프트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뭐가 우리가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을 논할 수 있냐면, 러프존 안에 상하, 좌우, 앞, 뒤에 있는 러프존 면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또 이제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프존 안에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분석하는데, 사실 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러프존이라는 건 뭐예요? 레이어라는 거죠. 레이어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보는 가벼움과 무거움은 분명히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낸다 그러면 실패율은 적어지고, 거기에 두상이 둥근 형태가 어느 지역의 곡선의 면과,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각각의 존재에 따라서 두상의 면의 곡선의 의미가 어느 두상의 위치에서는 어떤 곡선, 어느 두상에서는 어떤 곡선, 어느 두상에서는 어떤 곡선, 어느 두상에서는 어떤 곡선 들어갔느냐, 튀어나왔느냐, 다시 또 들어갔느냐, 그 떨어지는 선에 대한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벼움과 무거움을 우리는 또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가벼움과 무거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잘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트레이닝 해야 될 조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것만 어느 정도 우리가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 고객들이 딱 왔을 때, 고객은 아까 얘기했듯이 길이 선정과 가벼움과 무거움만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거를 과도하게 질감으로 우리가 가벼움과 무거움을 뽑아내는 것과 블런트로 해서 양을 만들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뽑아내는 거는 분명히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수회 반복적으로 우리가 숏커트를 진행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틀어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자, 이런 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봤을 때는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얘가 평평하잖아요. 그쵸? 얘가 더 죽으면 어떨까? 얘가 죽으니까. 얘는 안 건드려요. 근데 얘만 저 죽어. 그럼 어떨까요? 더 이쁘죠? 얘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숏커트는 우리가 굉장히 머리숱을 많이 치거나 머리 길이를 많이 잘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1, 2mm만 잘라도 그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mm만 잘라도.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늘의 1mm는 작지만 면의 1mm의 크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해요. 아까 우리가 여기 프론트 사이드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1차와 2차는 내버려뒀는데 호리존탈 다이아고널 엘리베이션을 했을 때, 부착 파팅을 했을 때 발생이 되는 상하 깊은 컨벡스의 배부뚜기를 1mm에서 2mm만 코너 정리됐는데도 눈에 시각적으로 가벼움과 무거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숏커트에서는요, 우리가 과도하게 머리를 많이 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커트는요, 두 번째 커트는 똑같이 자연빗질에서 기준선을 정해요. 그러니까 박스컷이라고 얘기를 하죠. 박스컷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각이죠. 사각 커트. MMS에서 얘기하는 사각 커트. 요즘 일본에서는 이런 박스컷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왜냐면 일본은 이런 박스컷을 해놓고요, 질감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잘 보시면 층을 안 내요. 층을 안 내고 거기에 질감을 엄청난 질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박스컷을 한 상태에서 질감을 많이 넣을 것이냐, 아니면 층을 낼 것이냐. 층을 내면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어떤 거? 여기에 있는 빈 공간에 있는 문제점들이 귀가 파오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층을 내는 그 순간 얘네들이 너무 가벼워지고 얘네들은 너무 무거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발의 두상의 이제 분포량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감으로 해결할 것이냐, 양감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질감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양감만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삼각김밥이 돼버리죠. 동양 사람들 머리는. 그래서 거기에 삼각김밥이나 이런 그런 느낌을 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질감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야? 바로 이제 드라이를 또 집어넣어요. 드라이로. 그러니까 드라이 했을 때는 예쁜데, 집에서 내가 이제 그 드라이를 잘 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아니면 곱슬머리가 아니고 생머리면 상관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고객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고객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적재적소에 어떤 고객이 와도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뭐예요? 전문가. 그죠? 말귀를 알아듣는, 고객이 말뜻을 알아듣는 전문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이 말귀를 알아듣으면 고객을 내 고객으로, A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자, 박스컷을 해서 사각의 커트를 만들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는 9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해서 최초의 시작은 뭘로 해요? 최초의 시작은 버티컬로 기준선을 잡아요. 기준선을 잡고, 자, 버티컬 기준선을 잡는 이유, 왜 그러지? 호리존탈 엘리베이션도 기준선을 잡는 것과 버티컬로 기준선을 잡는 건 차이점. 응? 길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길이 선정. 자,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은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낼지를 알지를 못해. 모르는 거야. 근데 버티컬은 내가 최초의 층을 낼 때 어디까지 나 층을 내겠습니다 라고 예측하고 우리가 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미래를 알고서 커트를 하는 것과, 미래가 어떤 디자인이 나올 것인지 알고 커트를 하는 것과,
미래가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모르고 커트하는 것과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커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는 이런 커트가 좋고요. 노하우가 많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커트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나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층을 낼 거야.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뭐예요? 후대가 엘리베이션을 들어가면 돼요. 후대가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자, 언더존은 그레듀에이션을 놓으면 어떻게 돼? 자, 로우나 미디엄 그레듀에이션을 놓으면 어떻게 돼? 언더가 무거울까 가벼울까? 무겁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로우 그레듀에이션과 미디엄 그레듀에이션은 안 하고요. 하이 그레듀에이션을 하면 가벼울까 무거울까? 가볍겠죠? 자, 언더가 가볍다는 얘기는 뭐예요? 5번은 로우 그레듀에이션이나 미디엄 그레듀에이션을 놓으면 볼륨이 살까 죽을까? 본인이 많이 살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백투상을 많이 살리고 싶으면 언더존 하이 그레듀에이션, 로우 그레듀에이션을 놓고요. 아, 나는 그보다 조금 덜 살리고 싶어. 그러면 언더존 하이 그레듀에이션의 미디움은 미디움 그레듀에이션을 넣으면 좋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한 번만 하지 않잖아요. 로우 그레듀에이션부터 시작할 것이냐, 미디움 그레듀에이션을 시작해서 하이 그레듀에이션까지 갈 것이냐, 이 차이인 거죠. 그쵸?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볼륨 많이 살고 싶으면 많이 살수록 로우 그레듀에이션일수록 백투상의 볼륨이 많이 살고, 그 대신에 단점은 뭐예요? 빨리 뻗친다. 머리가 자라면서 빨리 뻗치고, 미디움 그레듀에이션에서부터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계획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뻗치는 정도가 덜 뻗치겠다. 그 대신 나오는 거는 콘케이브는 똑같이 컨케이브는 발생이 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디자인은. 자, 그래서 사이드에는 전대가 자연빗질에서 손가락 비평형으로 커트를 진행하고요. 손가락 비평형으로 진행하고 기준선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여기서도 뭐예요? 하이 그레듀에이션이나 미디움 그레듀에이션으로 디자인을 뽑아내요. 요게 따라서 요거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말박업전, 버티컬 말박업전 코너 정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후대각 엘리베이션을 또 진행을 해요. 그리고 프론트 사이드에서 곡선 빗질 진행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뭐가 있었어요? 추가가 돼서 자, 요 상태에서 요 삼각형을 남겨놓을 것이냐, 요 삼각형을 남길 것이냐, 요 상태에서 요 삼각형을 제거를 할 것이냐, 요 차이인 거죠. 자, 요 삼각형을 남기면 뭐예요? 가르마가 터져요. 요 삼각형을 제거하면은요, 가르마가 없어져요. 가르마가 생성이 될 건지, 가르마가 없어질 건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물결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물결 라인. 얘는 물결 라인이 상하에서는 없어요. 탑에서는 없고요. 좌우에서만 있어요. 근데 얘는요, 상하하고 좌우의 물결 느낌이 다 발생이 돼요. 이것처럼. 자, 상하에서도 물결의 느낌이 나오고요. 상하에서도 이런 물결의 느낌이, 가르마가 생기지가 않아요. 상하에서도 물결의 흐름이 나오고요. 좌우에서도 물결이 나오고요. 그 대신에 이 좌우에서 물결의 느낌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발생이 되는 수직. 이거를 다른 말로는 스퀘어 라인이라고 해요.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있을 때 옆에 라인이 뚱뚱함이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존재를 해요. 만약에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얼굴형인데 위에 볼륨을 많이 살고 싶어. 삼각형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야. 그럼 스퀘어를 할까요 말까요? 강생 원장님 스퀘어 할까요 말까요?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얼굴이 큰 사람일수록 스퀘어를 강하게 놓고요. 얼굴이 작은 사람, 얼굴이 작거나 삼각형이나 오각형인 사람일수록 스퀘어를 넣으면 안 되겠죠. 얼굴이 큰 사람일수록 스퀘어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스퀘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얼굴이 큰 거를 작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커트 순서에 맞게끔 진행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박스 커트, 사각 커트 기준 선정해요. 두 번째 쇼커트 라인 섹션, 언더존, 버티컬, 룸베이스. 하이 그레디에이션, 좌우 소대가 엘리베이션, 미들존, 버티컬,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에서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이나 로우 그레디에이션이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시작. 그리고 사이드 언더,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그리고 백, 오버, 버티컬, 하이 그레디에이션, 포워드, 사이드 오버, 버티컬, 리버즈,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이나 하이 그레디에이션. 자, 여기에다 하나 더 집어넣어요. 탑, 사각 파팅, 다중 포인트 파팅, 다중 포인트 파팅, 위로 똑바로, 사각 빗질, 코너 정리, 좌우 코너 정리. 자, 어느 방향으로 할까? 포워드 방향으로 할까? 리버즈 방향으로 할까? 포워드 방향은 층이 없으니까 무거워지겠죠. 숱이 없는 사람들. 리버즈 방향은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그쵸? 모량이 많은 사람은 리버즈. 모량이 적은 사람들은 포워드. 리버즈는 하이 그레디에이션이 발생이 되고 포워드는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발생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거워지겠지. 층이 많이 없어지니까. 리버즈는 층이 많아지고 포워드는 층이 없어지니까 무거움이 발생이 되고, 리버즈는 층이 많아지니까 가벼움이 발생이 되고. 가벼우면 어떻게 돼? 머리숱이 없는데 가벼우면 어떻게 돼? 대머리 되지. 그쵸? 머리숱이 없으니까 무겁게 잘라야지 머리숱이 많아 보이지. 그쵸? 근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답답하니까 리버즈에서 층을 많이 내서 가벼움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리버즈 갈 것이냐 포워드 갈 것이냐 그 차이예요. 그죠? 세 번째 사이드 언더 스커렉션, 후대가, 그리고 사이드 오버 곡선 밑줄. 네 번째 크로스 체크.
첫 번째 1차 정리. 자, 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세 번째 커트를 한번 버티컬 버티컬 온베이스. 온베이스를 기준선을 잡으니까 기준선, 임의선. 기준선, 임의선이니까 층을 어디까지 낼지는 미리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버티컬을 기준점으로 해서 요런 쇼커트 같은 경우는요, 이 가운데를 다시 잘라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쇼커트는 최대 짧게 자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선 잡은 것만큼 올라가시면 돼요. 엘리베이션으로. 기준선 잡은 만큼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긴 머리, 아까 긴 머리나 전대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버티컬 잡은 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쇼커트 같은 경우는 다시 호리zon탈 엘리베이션에서 없애고 층을 어디까지 낼 건지 거기만 결정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후대각 엘리베이션 커팅을 해요. 자, 한번 잡고 손가락 놓지 않고 계속적인 엘리베이션. 자,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 특히 여기 백사이드에서 내가 포지션을 여기에서 엘리베이션을 가는 것과 백사이드 90도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가는 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여러분들이 물으셨던 거는 여기서 멈추셔서 그래요. 멈추니까 옆에가 다 길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사이드에서 완전히 90도가 나올 때까지, 백사이드에서 90도가 나올 때까지 해서 그 당시에 해서 바로 엘리베이션 다시 한번 돌리세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밑에 머리가 더 많이 커팅이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시작하는 거는 뭐라고요? 원핑거. 원핑거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 꼭 지켜주세요. 원핑거를 잘라야지 이 밑에 머리가 잘려요. 원핑거 안 지켜주면 얘가 길어져요. 길어지면 미워요. 근데 길다고 잘랐어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걔는 다시 또 무거워져요. 걔는 다시 또 무거워져요. 다시 사이드. 1교시 커트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에 1교시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기준선을 선정하고 커트를 층을 낼 것이냐, 기준선을 선정하지 않고 층을 낼 것이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유미원장 이게 왜 중요해? 어떤 거요? 길이 선정이 돼 있어요. 길이 선정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점은 1점. 얼마큼 올라가야 될지 차이. 언더존의 이의 길이가 그거로 인해서 전체 디자인이 나온다고 했잖아. 언더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언더존의 길이를 제대로 나오고 선정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작업이 결정이 돼요. 언더라인은 너무 길게 자르면 어떻게 돼? 위에 머리가 너무 길어지지. 언더존 너무 짧게 자르면 오버존은 짧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언더존의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을 층 어디까지 낼지는 내가 감당을 못하고 긴 선정을 내가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버존이 머리가 되게 길어질 수 있을 성향이 높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버티컬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잘라놓고 나서 층을 낸다면은 우리가 언더존을 가볍게 자르기 때문에 오버존도 똑같이 짧게 잘라서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을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뭘 컷하다가 너무 무거웠어. 손님이 너무 무겁다고 해. 내가 봤을 때 커트가 너무 무거워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해야 되잖아. 근데 언더존을 가볍게 처음부터 가볍게 자르면 내가 두 번 다시 가볍게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 차이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 자체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간 자체. 지금 이렇게 다듬는 커트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선정을 하기가 쉽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긴 머리를 자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단발머리에서 침 없는 단발을 내서 우리가 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개념 자체가 완전히 또 달라져요. 이해가 됐어요? 그때는 개념 자체가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엘리베이션 진행하고요. 단발에서 층이 없는 커트를 진행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나도 모르게 머리가 굉장히 길게 커트가 될 수 있어요. 길게 커트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거우니까 또 한 번 재커트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잘 잡아놓으면 두 번 다시 재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단축을 될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버티컬을 시작하는 것과 호리존탈만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아주 많이 커요. 자, 이렇게 구등물 해놓으니까 어때요? 구등물 해놓으니까 안 넓죠? 넓지 않죠? 넓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커트가 수월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요. 넓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빗질도 잘 안 돼 죽겠는데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컨트롤하기 쉽지가 않았었잖아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섹션으로 나눠놓고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잡기가 훨씬 더 그러면 여기는 로우 그레디에이션이나 미드 그레디에이션을 하면 되겠다. 얘는 하이 그레디에이션 하시면 되겠다. 이게 정해놓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뭉뚱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로우인지 미드인지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눠놓으면 내가 굳이 그거를 임의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섹션을 많이 나눌수록 커트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 대신에 작업량은 많아지겠죠. 작업량 훨씬 많아지겠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 대신에 커트터는 정교해지겠죠. 그레디에이션 어디로 가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진행합니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진행해서 자 여기도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어디까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진행하라고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이 90도가 할 때까지. (90도가) 될 때까지. 이건 사각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 부분을 컨트롤 안 해주면 안 돼요. 무조건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라운드잖아요. 라운드 봤을 때 여기는 평평한 느낌이 좀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급격한 곡선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백에서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뚱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볍게 우리는 이렇게 얘가 너무 무겁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각처럼 보여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후대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임의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아까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아까 뭐라겠죠? 99.9%가 그 작업을 제대로 못 한다고. 근데 그 작업만 들어가도 머리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자, 여기서 이 작업, 이 작업, 이 작업. 자, 이 작업. 엘리베이션. 가이드라인 잡고 다시 엘리베이션. 가이드라인 잡고 엘리베이션.
훨씬 가볍죠. 그쵸? 자, 뚱뚱해 안 뚱뚱해요? 달라요 안 달라요? 많이 다르죠? 자, 뚱뚱하잖아요. 안 뚱뚱하잖아요. 그쵸? 근데 고객들은 이거 안 보일 것 같다고요? 아, 다 보여요. 언제 보이냐? 귀에 꽂으면. 귀에 꽂으면 다 보여요. 귀에 꽂는 순간 얘가 붕 떠버려요. 앰플사이드가. 뭐 숏커트는 1mm 단차는 차이가 없지만 면의 1mm 전체가 뭐 면의 1mm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요걸 먼저 잘라도 되고요. 요걸 나중에 잘라도 되고요. 얘는 각도가 살짝 조금씩 올라가면 되겠죠? 그쵸? 이 핀셋 되게 좋죠? 그쵸? 잘 집어지는 것 같죠? 아, 잘 안 집어져. 제가 잘 집어서 그래요. 자, 아까보다 그레디에이션이 좀 더 강하게요. 자,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하이 그레디에이션. 자, 요즘에 그레디에이션은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이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항상 곡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곡선. 사각은 커트에 굉장히 문제점을 일으켜요. 사각은 모발 뻗침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커트를 퍼펙트하게 잘하는 사람 아니면 되게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커트를 잘하는 사람은 사각 커트가 예뻐요. 왜? 사각 커트가 좀 화려하거든. 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요, 자,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버티컬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조금 고객님들한테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저는 커트를 해요. 여기도 이렇게 커트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를 한 방에 그냥 해버려요. 살롱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또 잡아야 되잖아. 그쵸? 그걸 한 방에 저는 해결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역사다리형 파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역사다리형 파팅. 근데 이제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를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지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기에는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것까지 가면 더 어렵지. 그쵸?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걸로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처음에 버티컬 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커트를 해요. 아니면 엘리베이션을 하든지. 한꺼번에 잡아버린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두 가지 하는 작업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한 번에 못 하니까 정석으로 하세요. 김영희 원장님 물어보지 마. 그거 가르쳐 주세요. 이거 하지 마. 일단 정석으로 해.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엘리베이션 올라가잖아요. 이걸 한 방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 작업을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방에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시 엘리베이션 그리고 자 후대가 엘리베이션. 어이구. 후대가 엘리베이션.
자, 자연 밑질, 손가락 리버즈 비평행, 그리고 버티컬 리버즈. 그리데이션. 자, 배불뚝이 그리데이션만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가 전대각 엘리베이션 잘랐죠? 배불뚝이 컨벡스예요. 그거만큼 우리가 잘라 나가는 거예요. 버티컬로 이만큼 잘라 나가는 거예요. 위에 밑에는 지금 건드지 않아요. 왜냐면 전에 잘랐던 거에 지금 연결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는 자르면 안 되겠죠. 디자인은 안 바뀌니까. 엘리베이션. 자, 이런 커트는 진짜 여기에 있는 폼이 파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기 길이가 결정이 돼요. 많이 파일수록 많이 자르고 적게 파일수록 적게 자르면 돼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준선을 잡았는데 여기 5cm면 여기 5cm 잘라라.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볼륨을 많이 살리고 싶다 그러면 무슨 커트? 앉아서 커트를 하고요. 내가 볼륨을 자 파마머리 위주로 할게요. 파마머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서서 커트 하시면 돼요. 파마머리다. 파마머리, 쇼커트도 파마머리 많이 하겠죠? 웨이브가 없는 머리라 싶으시면 앉아서 커트를 하시고요. 웨이브가 있는 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서서 커트를 해서 스퀘어. 그 대신 이거 스퀘어 아니에요. 이거 스퀘어 아닙니다. 굉장히 짧아집니다. 크레스트에 스퀘어를 넣으셔야 돼요. 그럼 몸이 숙여져 안 숙여져요? 귀찮으니까 이 몸이 숙여진 걸 귀찮으니까 내가 서버려요. 스퀘어 나 스퀘어 지켰는데. 몸이 편해서 내가 들어서 나 스퀘어 지켰는데 왜 그 모양이 안 나올까? 층이 굉장히 많이 맞으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몸을 숙인 상태에서 스퀘어를 잡아야 돼요. 어디가 90도? 어디가 90 기준선이에요? 크레스트가 기준이에요. 크레스트가 기준이 나올 때까지 내 몸을 숙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앉아서 커트는요. 앉아서 커트는 크레스트가 기준인데, 자, 서서 커트는 얘가 이렇게 빗질이 돼요. 이렇게 빗질이 되고요. 앉아서 커트는 이렇게 빗질이 돼요. 얘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 커트는 얘가 이렇게 가고요. 앉아서 커트는 이렇게 가요. 그럼 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커트가 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파마했을 때는 앉아서 커트하면 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두상이 문제가 돼서. 두상이 여기에 급격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곡선이기 때문에. 똑같이 숙인 상태에서 워드 사이비스. 오늘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퍼줬지만 우리 현혜원 원장님만 다 기억하나 봐. 그치? 그치?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졌어. 네, 그렇죠. 진짜 현혜원 원장님은 네, 그렇죠. MM에서 와가지고 네, 얼렁뚱땅하지만 커트선은 진짜 짱이야. 그렇죠. 응. 저도 하면서 깜짝 놀라요. 응. 자, 이 상태에서 이 방식에서 이제 위에 탑에 있는 스퀘어를 꼭 들어가셔야 돼요. 파마머리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서 요 위에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 코너 정리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제가 답은 줄 수 있어요. 얘보다는 무조건 얘가 짧게. 얘가 길면 안 돼요. 얘보단 얘가 무조건 짧게. 그것만 지켜주세요. 아셨죠?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근데 가끔씩 머리가 삼각형인 머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짧게. 그러니까 삼각형일수록 이 코너를 적게 주시면 돼요. 각도를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삼각형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그리고 얼굴이 큰 사람일수록 내가 굴려주시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 머리가 삼각형이 강한 사람일수록 얘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얘를 들어주면 되고요. 삼각형이 아니고 머리가 큰 사람, 옆장과 되게 심한 사람일수록 많이 굴려주시면 돼요. 국면으로. 네, 두상 국면으로. 위에는 상관없이 그냥 일자로 치고. 네, 일자로 치고요. 그리고 항상 옆에 사이드는 스퀘어. 스퀘어는 꼭 집어넣으셔야. 안 그러면 우리 배민호 원장님처럼 아까 뚜껑머리 생겨요. 스퀘어가 제대로 못 지켜서 그래요. 작은 포인트 파팅. 온베이스 해도 되고요, 리버제가 되고요, 포워드를 해도 되고요. 자, 포워드로 하면 어떻게 돼요? 포워드 방향으로 가면. 자, 포워드 방향으로 가면. 머리가 얘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지. 이제 그러니까 무거움이 생기지. 무거워. 떨어져서 무거움이 생기지. 자, 리버즈로 가면 가벼워서 얘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지. 그 층이 많이 지겠지. 앞쪽에 어차피 앞쪽 모든 머리는 다 앞쪽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가벼워지겠지. 근데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포워드 잘 되겠지. 여기에 꿀팁. 탈모인 여성분들이 만약에 왔어. 근데 쇼커트를 해. 그럼 어떻게 자를까? 앞으로 포워드. 여기서 이만큼은 커트를 하면서 포워드로 잘라. 그리고 얘는 안 건드려. 왜냐면 양쪽이 다 머리숱이 너무 없잖아. 그리고 나서 언더에서 오버로만 올려줘. 그리고 결정을 봐. 그래서 얘하고 디스커넥션. 그럼 머리숱이 많아 보이지. 그 대신에 이 머리 파마 말면 연결이 또 안 되지. 파마 머리 왜 말고 파마를 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다양하게 연출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파마를 하는 사람. 파마를 하는 사람은 연결시켜야 돼요, 무조건. 파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연결시켜야 돼요. 머리 숱. 예. 파마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아까 앞머리하고 뒷머리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파마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 얘는 어차피 파마를 말아도 얘는 무조건 뒤로 떨어지고 얘는 무조건 앞으로 떨어져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용하는.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뭘 처음이야. 저번에 아니 이거 쇼커트를 다 자르고 디자인을 다 보고 우리가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으면 항상 1차 가이드라인은 좀 정교하게 자르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은 뭐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요, 바이럴감으로 자르셔도 되고요. 근데 너무 뻗는 머리는 사실 가위로는 못 자르거든요. 그래서 바리깡으로 됐으면 자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개의 숙임과 들으면 똑바로인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자들도 머리가 좀 짧게 커트하는 사람들이 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처럼 하얗게 자르지는 않잖아. 발가락 아무리 대놔도. 그래서 한 이 정도의 길이가 된다 그러면 처음에 가이드선 잡을 때는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우리가 가이드선 잡으셔야 돼요. 손님한테 고개를 숙여주세요. 그럼 하시면 돼요. 자,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돼요? 1차 가이드에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1차 가이드는 잘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위를 자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교수님 보고 고개 조금 똑바로 해주세요. 그래, 얘기를 해요. 고개 똑바로 해요. 그리고 나서 바리깡을 한 번 더 대줘요. 자, 바리깡 한 번 더 대주고요. 자, 고개를 한 상태에서 손님 보고 고개를 뒤로 조금만 젖혀주세요.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 멈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잡아줘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몇 번 했어요? 3번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조차도 라운드예요. 지금 여기조차도 라운드. 자, 근데 이걸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2주 뒤에 나타나요. 일주일이나 2주 뒤에 나타나요. 뭐가 나냐면
2주 뒤에 사각으로 해서 한 번만 잡았던 머리들은 나중에 머리가 자라면서 위에 있는 사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머리들은 일주일이나 2주 뒤에 라운드로 굉장히 편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짧았을 때는 시각적으로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자랐을 때는 그 사각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인을 잡고요. 사실 커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까 이제 우리 저기 현영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사이즈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버티컬의 단점은 뭐냐면 버티컬의 단점은 여기를 너무 가볍게 자른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빼놔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원핑거를 해서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걸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저기 원장님이 김혜신 원장님이 커트를 했는데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안 이뻤죠? 밑에가 그게 넓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그게 너무 길면 또 안 이쁘거든요. 그런 증상이. 그래서 그거를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엘리베이션. 네. 엘리베이션. 자, 크로스체크는요, 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이거는 불변 없이 그냥 무조건 이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방식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하는 방식이죠. 크로스체크는 처음에 했던 전대각 엘리베이션,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이걸로 무조건 크로스체크는 그걸로만 해요. 버티컬로 크로스체크는 잘 안 해요. 버티컬로는 크로스체크를 잘 안 한다. 자, 여기도 사이드도 포인트로 후대각 엘리베이션.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이드라인. 자, 베이스라인. 자, 내가 손가락 하나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이렇게. 왜 잡았을까요? 받쳐주는 아, 받쳐주는 거. 손을 받쳐주죠. 흘리지 말라고. 네. 섬세하게 디자인 보관하는 거를 하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자, 언더에서 오버로 이제 층을 내는 거예요. 자,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 바가지 머리 같은 느낌이죠? 그때 바가지 머리도 머쉬룸 커트도 너무 사각으로 된 건 안 이뻐요. 약간 미세하게 라운드로 커트하면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언더에서 오버로 자, 보세요. 약간 라운드로 하니까 더 이뻐요, 안 이뻐요? 훨씬 이쁘죠? 자, 그리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가죠. 그러니까 층을 적절하게 얼마큼처럼 층을 낼 것인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하고 완전 다르죠? 안 한 부분과 한 부분. 네.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각은 존재하다 보니까 사각에서 여기는 평면이지만 여기는 뭐라고요? 라운드죠? 라운드니까 이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 또 진행하셔야 돼요. 배불뜨기. 그러니까 아까 생겼던 상하 깊은 컨벡스를 상하 얇은 컨벡스로 바꿔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물개를 좀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커트 기법이에요. 이 기법은 남자들한테도 이 기법도 쓰시면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항상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해서 넘겼는데 여기가 항상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 머리 굉장히 하고 그래도 무겁다 그러면 포인팅 커트. 포인팅 아니면 질감 정리. 그래도 무겁다 싶으면. 지금 디스커넥션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앞에 한번 보세요. 다 와서 한번 보실래요? 앞머리? 앞머리 한번 보세요. 앞머리의 느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느낌. 여기 떨어지는 요 느낌. 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죠. 이게 드라이의 느낌보다는 커트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거죠. 여기가 지금 곡선, 여기에 생긴 곡선. 여기 곡선의 느낌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떨어지는 요 느낌.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반색이 된 여기도 보시면 요 느낌, 요게 곡선. 이게 드라이의 곡선이 아니고 커트선의 곡선이에요. 커트선의 곡선이 더 강하게 나오니까 요런 느낌의 곡선을 좀 연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트를 하면서 사실 여기가 지금 여기 나중에 이 부분에 후대각을 너무 강하게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렇게 깁함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기 사이드에 있는 머리는 좀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넘겼을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파먹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걸 많이 안 생기고 싶으면 요 관자놀존에 있는 이 머리카락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기르셔야 돼요. 한 요 정도 머리가 좀 더 길었으면 어떨까요? 그럼 연결이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건 계산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건 생각 안 하고 자른 거죠. 그러니까 파먹었죠. 네, 저도 남자 머리에서 남자 머리를 할 때 많이 실수를 해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여성 커트일 때도 여기 남겨놓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이런 걸 안 하고 싶으면 아까 그 디스코는 했잖아요. 이런 거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걸 하지 마시고 언제 하냐? 드라이 다 해놓고 지금 이 작업할 때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 발생이 되는 거를 이렇게 들어서 후대각 엘리베이션으로 이때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봐가면서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잡아주면 실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패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약간 디자인적인 느낌이 상당히 좀 예뻐졌죠? 그쵸? 그리고 뒤에 백에 있는 느낌. 쇼커트 중에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놓으시면 굉장히 좀 예쁜 케이스에 속하고요. 상당히 좀 고가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좀 있어요.